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간밤 미증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증시 상승의 논리, 중국 봉쇄 지속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기 전망이 낮아지자 연준이 강하게 긴축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 그래서 성장주가 반등했다라는 이야기. 이 논리는 한편으로 코미디 같은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간밤 미증시의 발작은 이거 해도 너무한 수준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넘는 하락률이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운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캡처해서 왔는데요. 단기 저점, 전저점인 3월 14일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위태한 수준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무려 이날 하루만 24%나 급등하면서 35선 근처 다시 올라섰습니다. 33, 33.5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 전날 40에서 이날은 2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극단적 공포 근처, 그 경계선까지 무너진 심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만 소폭 올랐고요. 전멸입니다. 다 떨어졌고 특히 성장 3대장이죠. 임의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큰 폭의 하락률, 모두 3% 이상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임의소비재 쪽은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였을까요? 미국의 달러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고 이 밖에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의 엔화도 간밤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상승.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역의 방향이죠. 금리가 오른 만큼 국채의 가격은 금리가 떨어진 만큼 국채의 가격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안전자산 쪽이죠.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뚜렷하게 이날 나타났습니다. 보통 시장이 급등락하면 그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지수나 주가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날이 좀 그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미국장이 열릴 때부터 미증시는 흔들렸고 앞서 보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처음부터 연출됐습니다. 장 초반에요. 아무리 찾아도 뉴스를 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이만큼 당길 만한 게 있었을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지금 핵전쟁을 운운하기도 했고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봉쇄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 꾸준히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증시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장중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실적 발표 전인데 전체 시장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테슬라 이슈도 한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어쨌든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트위터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까지 강등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면서 트위터의 투자 심리도 무너진 영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표면적인 하락 이유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간밤 보임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강도를 설득하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5월의 FOMC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악재보다 어떤 불분명한 불확실성적인 두려움을 시장은 더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변동성이 연출될 가능성은 열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뿐만 아니라 주요 ETF도 간밤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머징 마켓 MSCI ETF인데요. 2% 하락률을 기록했고 한국이 3% 가까운 하락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 큰 폭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증시의 낙폭을 좀 반영한 ETF 가지고 왔고요. 다음 보시죠. 반도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부분이 반도체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3,000선마저 이탈된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6개월의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저점 이탈된 부분 눈에 띕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연 저점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관련주 동반 하락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 꽤 많이 발표가 됐죠.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기업별 영향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구글의 실적은 사실은 예상치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지 특히 유튜브 사업부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 구독자 수 감소에서 나타난 그 실망감이 여기에도 작용한 건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추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죠. 비자의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행, 레저 수요 강세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많이 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멕시코 음식 전문 프랜차이즈죠. 치폴레의 영업이익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비용 증가로 마진율이 훼손됐지만 식당도 지금 괜찮은 모양입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의 급반등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위안이 됩니다. 현대차와 좀 비슷한데요. 매출은 예상보다 좀 덜 나오긴 했지만 이익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고마진, 이 비싼 차 위주로 잘 팔렸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망은 언택트의 부진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나머지 이 세 종목은 리오프닝 기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 발표된 실적 정리를 한마디로 언택트의 퇴장, 컨택트의 복귀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용에 투자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죠. 그래도 또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실적 괜찮았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라서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부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고른 영업의 호실적이 나왔고요. 특히 클라우드의 고성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발표했을 때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게 제시했습니다. 두 자릿수 매출 증가 전망, 분기 기준으로는 증가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4%, 5%가량의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괜찮겠어? 이런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특히 1월 달에 이런 우려가 많이 제시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부 불식시켜주고 있다는 해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테라다인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제가 이제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원문 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는데 연초에 우려했던 예상과 달리 로봇에 대한 수요와 반도체 테스트 수요가 강해서 분기 기준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앞으로 가이던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좋다, 그리고 자동화, 무인화 사업 좋다,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자, 빨라지는 탈러시아 행보가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당초에는 원래 한 2030년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이걸 3년이나 앞당긴 거죠. 202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 급등하기도 했고 어제 우리나라 시간 외거래에서 천연가스 테마가 또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급 논리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은 감안하셔야겠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대형 LNG 선박사가 폴란드 석유가스 회사에 월요일에 가스를 적지 않은 규모 운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주 소식이 선박 쪽에 잡히는지 여부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